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건설 현장 폭력을 줄인 건폭이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강성노조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00%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코인을 사게 한 뒤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코인 시세 조종을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105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는 사업에 경기도 4개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서역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자는 구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식당 34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의 메뉴는 배달앱이 식당보다 평균 10%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이를 고지하지 않아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가게들이 대출 다이어트에 나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7.8조 원 감소해 1,749.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인데요.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여전하다며 이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 폭력을 줄인 건폭이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 강성노조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 수사단 출범을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원래비를 요구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조 회계 불투명 문제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2000%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코인을 사게 한 뒤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코인 시세 조종을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일당 총 30명은 이러한 수법으로 105억 원을 뜯어냈는데요.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 리딩방을 다수 개설해 피해자들을 모집했고 특정 코인을 매수하게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당 코인을 발행했던 발행사가 리딩방과 공모해서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코인 발행사는 리딩방 조직에게 특정 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시세 조종 업무를 위탁 계약했습니다. 경찰은 발행사 관계자들이 직접 리딩방에 참여해 가상자산 매수 시점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세 조종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화성, 성남, 용인시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는 건데요. 수서역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자는 구상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 용인, 수원, 화성 등의 대규모 주택 지구가 들어서며 출퇴근길 정체가 매우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기 위해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는 협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노선은 공동 용역을 통해 정할 계획인데요. 다만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 3호선 연장이 어려울 경우엔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만들어 4개시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메뉴인데 매장 가격과 배달앱상 가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식당 34곳의 가격을 조사했더니 절반가량의 메뉴는 배달앱이 식당보다 평균 10%더 비쌌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도 많았는데요. 배달료는 배달료대로 받고 음식값도 더 받는다는 건데 왜 배달을 시키면 더 비싼 걸까요? 조사 결과 음식점 업주들은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때문에 매장과 가격을 똑같이 책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와 광고비를 올리면 고스란히 음식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배달앱 업체에게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았죠. 한국은행은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며 무려 7차례 연속 금리를 높였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대출금리도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86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1천억 원 늘었는데요. 역대 최저 증가폭이었습니다. 특히 가계 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74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보다 7조 8천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연간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보다 빚을 갚거나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매 신용은 1년 만에 11조 9천억 원 늘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연간 기준으론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2030) 세대가 주축이 된 이른바 MZ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새로 고침 노동협의회는 기성노조와 다르게 정치투쟁을 하지 않고 노동자 권익 향상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등 8개 노조로 구성된 협의회는 약 6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양대 노총이 반발하는 회계자료 제출도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동운동의 상징이 된 머리띠와 거리 시위를 벌이고 새로운 소통 방법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정치, 공정, 상식을 내세운 이른바 MZ노조가 노동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동성 커플은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법적인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데요. 이미 결혼식을 올린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심은 혼인의 본질은 남녀 간 결합이라며 이를 동성 간 결합으로 확장할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심에서 다퉈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가 면접을 앞둔 지원자들에게 일괄 탈락 통보를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채용을 돌연 중단했는데요. 경기 침체와 함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자 이같이 채용까지 중단한 겁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 변화 때문에 일부 직군 채용이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채용을 중단한 직군과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업계에선 10개 내외 개발자 채용 포지션이 채용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5도, 전주 영하 4도, 서울과 청주는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